장애 청년들이 창립한 협동조합 코스파이어가 몇 개월 동안 기획하고 준비한 만물 팝업샵 첫날부터 성황을 이뤘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무료 서머스쿨 프로그램인 서머 라이징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코로나19 위기를 끝내는 일상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포스트 팬데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Hi,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at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have an important update about life-saving COVID-19 treatments. First, don't delay.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start it as soon as you get sick.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to someone who has COVID-19. Secon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avoid getting worse. Everyone wants to feel better fast when they're sick, and COVID treatments do that. Third, treatment is available to New Yorkers who are 12 and older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Fourth, there are many more treatment options available, and now they're easier to get than ever. Treatments come as an injection or pills, and now we can deliver the pills to your door within hours. Lastly, remember, treatment is not a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ting vaccinated and boosted is still the best way to decrease your chance of getting COVID-19.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 is the best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장애 청년들이 창립한 협동조합 코스파이어가 몇 개월 동안 기획하고 준비한 만물 팝업샵이 첫날부터 상황을 이뤘습니다. 시다의 협동조합 코스파이어가 기획하고 개최한 만물 팝업샵이 11일과 12일 양일간 열리는 가운데 첫날인 11일 상황을 이뤘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코스파이어의 첫 프로젝트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기부받은 물품 레이블 작업부터 판매까지 참여한 코스파이어 회원들은 창업 정신에 대해 배우고 장사의 재미도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돈 버리게 하고 장사처럼 돼가고 마음이 들어요. 내일도 많이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Well, as you see, this is something that I'm gonna do for when I go to work. I will learn this all this, and then later on, I'll do the same. 시다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사회적 협동조합인 코스파이어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기반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립됐습니다. CoSpire Thrift Shop can help us learn how to work on our business. And as members of CoSpire, we are a group of adults of all abilities, both ability and disabilities. 준비하는 과정에도 사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했는데 다행히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찾아주시고 또 우리 창립 멤버들한테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코스바의 그 청년 협동조합에 더 많은 장애 청년들이 같이 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시다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팝업샵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무료 서머스쿨 프로그램인 서머 라이징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1만 명의 초등 및 중학생들의 기본 교과 과정과 함께 예술 야외 활동, 사회 정서적 교육 등으로 구성된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킨더가든부터 8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여름학교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과 뉴욕 고육국에서 관리하며
11만 명의 학생들에게 예술과 레크레이션 및 탐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등록은 4월 초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담스 시장이 지난달 뉴욕시 청소년들을 위해 10만 개의 여름 일자리를 발표한 후 제공되고 있는 지원을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여름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은 작년보다 더 강화됐으며 킨더가든부터 8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머라이징 2022는 많은 시기관, 비영리 단체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코로나19 위기를 끝내는 일상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포스트 팬데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10일 브롱스 헌트 포인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기업, 범죄 척결 등을 통한 뉴욕 플랜을 발표하고 다시 뉴욕시가 전 세계인들로 넘쳐나는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세우고 새로워지고 지어내자라는 슬로건으로 발표된 이날 경제 정상화 계획에는 헌츠 포인트 도매시장에 1억 4천만 달러의 투자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시정부는 스몰 비즈니스 경제 지원을 위해 7,500만 달러의 대출 펀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대출은 50만 불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는 소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흑인 등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의 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 핵심 산업인 IT 산업을 육성해 뉴욕을 세계 경제의 발전소로 만들며 첨단 산업에 최적화된 노동인력 확충을 위한 기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계획은 뉴욕시 전체의 시스템을 완전히 재작동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뉴욕을 다시 활기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날 오전까지는 뉴욕시와 뉴저지 해안가, 롱아일랜드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눈과 섞여 내리겠으나 오후에는 눈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요일 최고 기온은 화씨 46도까지 오르겠지만 최저 기온은 20도대까지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심해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눈은 오후까지 약 0.5인치 정도 쌓일 것으로 예상되며 허드슨밸리 인근에는 4인치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시속 15에서 25마일의 바람도 동반되고 최대 시속 40마일을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날이 맑아지며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민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플러싱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 청년을 위해 사건 전말 공개와 함께 아시안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했습니다. 피해자인 34세 임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0분경 퀸즈 플러싱 린든 플레이스 소재 모텔 앞에서 아시아로 돌아가라는 인종혐오 발언을 하며 다가온 괴한이 휘두른 박스 커터 칼에 왼쪽 얼굴과 뒷목 부위를 심하게 베었습니다. 임 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집에서 쉬고 있지만 상처가 심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심하게 남을 흉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권센터는 10일 플러싱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민권센터는 임 씨의 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을 시작했으며 모금은 고펀드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상대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루스벨트룸 연설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 및 주요 7개국, 유럽연합 등과 함께 각국은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부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보드카를 포함한 주류와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도 선언했습니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애국, 즉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폐지되면 러시아의 최애국 지위는 박탈되고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토대가 마련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백신 접종 증명 확인 의무 해제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 달 말에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 위한 지침을 논의 중이라며 일단 이달 18일로 만료되는 마스크 의무화를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C의 이 같은 발표는 한 달 연장보다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위한 검토에 방점이 찍히며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의무화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하와이주가 이달 말로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등 50개 주 전체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현재 사망자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의학저널 랜싯에 기고한 논문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계 187개국의 사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망자가 1,800만여 명으로 공식 사망자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간 코로나19 공식 사망자는 594만 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연구에서 초과 사망 분석을 통해 추산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8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초과 사망자 일부는 진단 또는 보고 체계가 허술해 공식 통계에서 누락됐을 수 있으며 일부는 의료 시스템 접근이 봉쇄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 사례가 축소 보고되고 팬데믹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사망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 판정 이전에 숨지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초과 사망 분석이 실제 사망자와 팬데믹의 영향 분석에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미국의 초과 사망자가 110만 명, 인도는 초과 사망이 400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부정입학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동문자녀 특별 전형을 뉴욕주에서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뉴욕주 상하원에는 뉴욕주 소재 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동문자녀 특례 입학, 레가시 어드미션과 조기 전형, 얼리 디시전을 금지하는 공정한 대학 입학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고 계속 이 제도를 도집할 경우 해당 대학은 전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수업료 및 수수료 수입의 10%를 주정부에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동문자녀 특례 입학은 지원 학생의 부모나 조부모가 해당 대학을 졸업했다면 가산점을 주고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력 세습을 허용하는 합법화된 부정입학 제도로 평가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뉴욕 주립대나 시립대뿐만 아니라 뉴욕에 소재한 컬럼비아, 코넬 등 아이비리그 대학은 물론 NYU까지 영향을 받게 돼 입시 제도의 대혁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뉴욕주만 이 같은 제도로 취할 경우 다른 지역 소재 대학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해 실제 법 제정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뉴욕주가 수감자 급감에 따라 교도소 6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어제부로 업스테이트 소재 교도소 6개를 폐쇄했으며 이에 따라 1억 4,200만 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부로 폐쇄된 교도소는 옥덴스버그, 모리아샤크, 윌러드드럭, 사우스포트, 다운스테이트, 로체스터 교도소 등입니다. 뉴욕주가 이들 6개 교도소를 폐쇄한 것은 수감자는 1,400명에 불과한 반면 교도관 등은 1,700명으로 대표적인 비효율, 예산 낭비의 사례로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들 교도소가 폐쇄됨에 따라 기존 수감자들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고 일부 교도관들도 재배치됐으나 일부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뉴욕주 전체 수감자는 3만 500여 명으로
지난 1999년 72,700여 명보다 60%가량 줄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했던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새로운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SBS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밀 분석 결과 두 번의 발사 모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 시스템이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선보인 거라면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언급한 건 ICBM 발사를 우주 활동으로 꾸미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 두 차례 발사는 지난 2017년 ICBM 시험과 달리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면서 최대 사거리의 ICBM 발사를 준비하는 전 단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심각한 긴장고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곧 미 재무부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에 나서는 등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외교를 통한 해결이라는 대북 정책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구인난이 겹치면서 투자은행 등의 대졸 초임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최근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과 대형 컨설팅 회사, IT 회사 등의 대졸 초임이 6자리 숫자, 즉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은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이 이미 지난해 1년차 애널리스트에게 10만 달러를 줬고 맥킨지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 컨설팅 회사들도 대졸 초임이 1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6자리 연봉은 주당 70시간 이상의 살인적 근무 시간에 엄격한 성과 평가 등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대학 졸업을 한 뒤 처음부터 VIP 대점을 받는 셈입니다. 현재 미국인 노동자의 중간 연소득은 약 4만 2천 달러로 투자은행 등의 초봉은 이에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 폭등 현상을 빚은 것은 구인난으로 미국 노동력은 코로나19 이전보다 55만 5천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금 공제 뒤 소득이 최소 6만 6천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스마트에셋 분석에 따르면 뉴욕과 뉴악, 저지시티 등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연간 세후 소득이 6만 6,214달러, 2주간 소득이 2,547달러에 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에셋은 뉴욕 지역 거주자는 이 소득 중 50%인 3만 3,107달러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곳에 30%인 19,864달러는 원하는 곳에 지출하고 나머지 20%인 13,243달러는 저축을 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지역으로 세후 연소득이 최소 7만 4,282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보스턴, 캠브리지, 뉴턴 지역은 세후 연소득이 6만 8,630달러, 시애틀, 타코마, 벨뷰 지역은 6만 6,434달러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LA 및 롱비치, 애너하임 지역은 6만 4,012달러로 4위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보다 연소득이 약 2,000달러 정도 낮아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마이애미와 포트로더데일, 폼페노 비치는 5만 6,782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스마트에셋은 MIT 대학이 개발한 생활임금 추정 방식을 활용했으며 이는 기본 생활비로 추정한 뒤
이에 2배를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연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3일 서머타임이 시작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조정되며 한국과의 시차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파인스 리조트를 운영하는 한인이민 1세 최규선 씨가 캘리포니아주 관광청으로부터 SNS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최고 마케팅상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의회가 73년 만에 주유소 셀프 주유 허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뉴저지 주민 73%가 셀프 주유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 소속 경찰 2명이 범인 체포 작전 중 언더커버 경찰의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퀸즈 아스토리아의 한 술집 앞에서 학교 안전요원에게 3발의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뉴저지 29세 남성이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쯤 롱아일랜드 올드웨스트베리에서 17세 소년이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이 소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파업에 따른 직장 폐쇄가 단행됐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노사가 99일 만에 어제 새 단체 협약에 합의했으며 다음 달 8일부터 정규리그가 정상적으로 개막됩니다. 동성연애자 및 흑인 혐오 범죄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시 스몰렛에게 징역 150일 실형에 보호관찰 3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여주영 작가가 인생 제2막 첫 번째 유화작품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18일부터 28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따뜻함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들을 통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 전의 리셉션은 3월 2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센터 KCS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계시거나 온라인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뉴욕 한인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646-389-639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59분입니다.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